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5월 27일 그저께 5월 27일 이재명의 이제 위정 교사 재판이 있었는데요. KBS에 이제 최초로 PD가 나와서 이제 이재명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렸다. 묵사발 이런 이제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상당히 이재명이한테 엄청나게 아픈 공격적으로 이제 정을 한 거예요. 그 재판 과정을 이제 좀 살펴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보다 이게 김동연 재판장의 문제입니다. 김동연 판사가 이제 저는 유창훈보다 더 나쁘다 봅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해요. 김동연 부장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판은요. 재판은 이제 5월 27일 날 오후에 재판이 있었죠. 그때 최초로 KBS 이제 PD가 나와가지고 전부 이제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PD가 검사를 어떻게 알아요? 변호사니까 알죠. 변호사 서모 검사. 그런데 이재명이가 검사 이름 서모, 저도 서시잖아요. 서모 검사 사투리서는 이런 걸 다 소개해주고 흉내내라고. 그리고 이제 질문할 것까지 메모지에 다 적어준 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제 PD가 그걸 보고 이재명이가 코치한 대로 전화해서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이가 주범이니까 150만 원 벌금이 확정되고 최초로 PD는 이제 선고유예 좀 가볍게 처벌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는 어제도 이제 자기는 검사 사칭에 전화할 때 옆에 없었다. 자국이 옆에 없었다.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사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PD가. 그 다음에 법률적인 내용을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적어줬다잖아요. 그래서 그때 판결문에 벌금이 150만 원 이재명이가 주범 나왔잖아요. 최초로 PD는 선고유예고 이재명이가 150만 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KBS하고 성남시 김병량 시장이 모의를 해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우리는 가볍게 당신은 이제 고소 취하해주고 KBS에서는 경징계하고 가볍게 추적 60분이니까 이렇게 KBS와 김병량 시장이 모의를 했다. 이재명이 내를 주범 몰라고 이런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도저히 아무리 이게 부인하고 발뺌해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옛날에 150만 원 받은 벌금 판결문이 있고 모든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김진성 씨 정언이 있고 이재명의 녹취록이 있고 그다음에 최초로 정인이 또 했고 이거는 이재명이가 못 빠져나간다. 이 말씀 제가 드렸고 그다음에 이 위정은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위정교사 재질 중에서는 가장 나쁜 상위 한 0.0001%에 들어가는 아주 질이 나쁜 위정교사다. 제가 이제 통계를 말했죠. 우리 실무적으로 위정교사라는 것은 위정과 똑같습니다. 위정이나 교사나 똑같이 처벌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위정은요, 절반 정도가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이.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중에 25% 정도가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그 다음에 실형이 나오는 게 25%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대충.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김용희하고 보자고요. 김용 사건의 알리바이 이홍우한테 위정을 시킨 2명이 구속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석 청구했더라고, 2명이. 구속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위정교사, 김용의 위정교사가 재질이 안 좋으니까 구속이 됐잖아, 2명이. 근데 이거는 이재명이도 위정교사 재질이 상당히 안 좋다. 왜 안 좋냐? 왜 안 좋으냐? 보통 우리가 위정교사 형을 정할 때 판사가 벌금, 어떤 사람은 벌금, 어떤 사람은 징역, 어떤 사람은 실형, 이렇게 어떻게 정하느냐? 보통 우리 실무적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 기준만 제가 제시해 보면요. 첫째는 이제 원래 재판이 얼마나 큰 재판, 중대한 재판이냐 아니냐.
이게 첫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에 위증을 했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그만 폭행 사건에 위증했다. 이거 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살인 사건에 위증을 하면 피고인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지금은 사형이 없어도 무기징역도잖아. 이 위증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폭행 사건이나 절도 사건에 위증하고 재질이 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되죠. 근데 이재명이가 위정교사 시킨 사건은 뭡니까? 이거는 경기도 도지사 선거의 유무효를 좌우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경기도지사 선거를 다시 하느냐 마느냐 엄청나게 중대한 큰 사건이죠. 이런 사건에 위정을 하면 질이 안 좋겠죠. 그렇잖아요. 중대한 사건일수록 질이 안 좋다. 그래서 이재명이 위정교사는 첫째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중대한 사건에 위정을 했기 때문에 첫째 질이 나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위정이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예를 들어 위정 안 해도 뭐 어차피 이게 뭐 무죄가 나오거나 어차피 유죄가 될 것 같으면 위정 하나 안 하나 크게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어지면 이러면 이게 좀 처벌이 가볍죠. 그런데 그 위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증거다. 이럴 때는 이게 유무죄를 좌우해 버리잖아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재질이 안 좋아요. 김진성 씨가 위정을 안 했으면 이재명에게 그냥 날아갑니다. 바로 도지사가. 그 다음에 5년간 출마도 못해요. 그런데 김진성 씨가 위정을 해주는 바람에 기사회생했다. 이 말은 김진성의 위정이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이게 질이 안 좋다는 거죠. 여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요. 정의란데 이게 아예 지위나 지휘할 수 있는 이런 데 상급자 있잖아. 갑을 관계에서 갑. 이런 경우는 또 이게 처벌이 가중돼요. 예를 들어 이제 김호중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김호중이가 이제 가장 힘없는 매니저 보고 야, 네가 했다고 했마. 네가 했다고 해. 이러면 이게 갑질이잖아요. 위정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어리니까 얼마나 거짓말 하고 싶어 했겠냐고. 이런 지휘 감독하는 자의 위정교사는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때 김진성 씨가 김인섭 백현동 사업하고 있었죠.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 사업.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 이재명이 말 안 들으면 이게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한테 협박을 했다. 그냥 강압을 했다는 거예요. 강압. 위정하도록. 그냥 의견서 보내주고 야, 이대로 해. 강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 그러니까 질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압하는 대신에 대가도 주죠. 백현동 사업. 이게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위정교사가 유죄라면요. 원래는 구속하는 게 맞아요. 왜? 김용을 위정교사한 사람도 구속되어 있는데 2명이나. 근데 이재명이가 유죄가 나오면 저는 구속하는 게 맞다 봐요. 김동현 판사, 저기 이재명이 유죄해놓고 벌금 500만 원 이러지 않겠지. 요거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라도 금고 이상이 나와야만 이재명이가 배지가 드러납니다. 중요한 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와야 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일반 범죄니까. 선거법은 100만 원 넣으면 배지 드러나고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되어야 이재명의 배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동현 판사 설마 벌금으로 이재명이 유죄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 김용희하고 비교해봐. 이거는 실형들이 돼. 이것만 가지고 구속사유야. 이것만 가지고 위정교사 얼마나 질이 안 좋아. 지금 반성도 안 하잖아. 반성도 안 하잖아. 이것도 이게 중요한 재질이 높아지는 반성도 안 하잖아. 반성을 적반하장으로 계속 이 발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피디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데 상황인데, 자 여기서 김동현 판사 한번 보자고. 왜? 김동현 내가 근데 내가 단호하게 너 유창훈보다 나쁜 사람이다. 유창훈보다.
이재명의 영장 기각한 게 유창호이죠. 유창호보다 이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여기 이유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일단 김동연이가 누구냐? 이게 기자들이 또 착각해요. 왜? 중앙지검의 김동연 부장판사가 같은 동기에 2명이 있어요. 중앙지검의 같은 부장판사가 같은 연속기수 30개에 2명 있다 보니까 어느 김동연인지 헷갈리는 거야.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 재판을 맡고 있는 김동연은 1973년생입니다. 1973년생. 그리고 이제 그 고향은 이 중요합니다. 판사 성향 볼 때는 고향은 전라남도 장성이다. 장성. 전라남도 장성. 그다음에 고시는 30기다. 40배 사법시험이니까 연수원 30기다. 그다음에 서울 우신고등학교 나와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이게 김동연 판사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합의 33부로 이재명의 모든 재판을 다 맡고 있는 선거법 빼고는 이게 김동연 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제가 김동연 판사가 문제가 있냐? 한번 이 근거를 한번 제가 대보겠습니다. 첫째, 김동연 판사 한번 이게 반박해 보라고 있으면, 자, 첫째, 이 재판이요. 언제 되느냐? 첫째, 바로 이 직전 재판이 3월 18일입니다. 이야, 김동연 판사. 이게 직전 재판이 3월 18일이야. 근데 어제 재판이, 그저께 재판이 언제야? 5월 27일이야. 그러면 이제 그 3월 18일, 4월 18일, 5월 18일 한 70일이 넘어서 하네. 70일이 넘어서. 근데 김동연 판사 어떻게 해서 다른 재판은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FC 원래 재판은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 했잖아. 일주일에 한두 번 했잖아. 그래서 선거 전날에도 이재명이 들어와, 며칠 전에도 들어와. 그리고 이재명이 법정에서 유튜브하고 그때 선거운동 기한 생각나지? 근데 이 재판은 똑같은 피고인이고 이재명 똑같은 판사인데 왜 이 재판은 3월 18일 하고 그 다음에 5월 27일 하느냐고.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무도 법조인들이 이해를 못해. 국민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지. 이 재판을 일주일에 한두 번 했으면 총선 전에 끝나는 거잖아. 총선 전에 이재명이가 위정교사로 유죄가 나오면 얼마나 그게 국민이 알 권리인데 어떻게든 너 이재명이 총선 전에 결과 안 나오게 만들어주려고 이거는 재판을 질질질 4월 3일 잡았다가 또 연기해. 18일 잡았다가 또 연기해. 몇 번 연기해가 오늘 5월 27일까지 왔냐고? 왜 대장동은 쇼해? 어차피 대장동은 5년, 10년 걸리니까 쇼하면서 막 이재명이 부르는 척, 법원에서는 FM대로 원칙대로 하는 척. 그런데 이 재판은 70일 만에 하냐? 이게 첫째 문제다. 한번 반박했으면 해보라고. 내 주장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김동연 판사. 우리 두 번째 보자고. 정인 문제야. 정인. 자, 지금 내가 여기 그 동아일보나 여러 군데 그 취재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5명 신청했지. 5명. 그 다음에 검찰 정인이 오재권 씨 1명 있대. 이게 오재권이 또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오재권 이름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다 치고 김진성하고 최철호가 핵심이잖아. 그래서 검찰 직원 1명 있고 근데 이재명이가 5명을 불렀는데 이게 뭐냐? 누구냐? KBS 신모 차장, 이모 노조복지국장, 김모 책임 프로듀서, 남모 기획재단국장, 이모 기자. 야, 이 사람들 5명을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냐? 판사가 피고인이 신청하면 다 받아주냐? 우리 다른 변호사 하면 어이 필요없는 적이 기각 이러잖아. 이재명은 뭐 특별한 사람이냐? 이재명이가 아무 필요 없는 사건 아니야, 이 사람의. 이게 김병량하고
KBS 대가 이게 판결 기록이 다 있는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정인 아니야. 그러면 이게 과감하게 정인 채택을 안 해줘야지. 이걸 5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정인 6명이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의 재판 지연에 계속 그 재판장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끌려다니고 있는. 이게 두 번째로 저는 이게 정인 채택에서 무조건 이게 이재명 측의 정언을 타게 받아주는 이런 거네. 그 오재권 씨는 누구냐? 오재권이는 김진성 씨가 캠프로 나오면서 대신 김병양 시장을 수행했던 공무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 씨가 원래 수행원이거든. 김병양 시장 돌아가셨잖아요. 성남시장 김병양. 거기 수행비서니까 원래 김진성 씨는 내용도 몰라. 무슨 이게 뭐 캐베하고 짜고 뭐 치하고 이 내용도 모른다고 수행만 하니까. 그 후임이 오재권 씨인데 그건 검찰적 정인이고, 나머지 제가 말한 5명을 왜 다 받아주냐. 이게 그 두 번째 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아마 재판은 3명에 끝날 것 같아요. 6월 10일 날 얼마 안 남았죠. 봐, 5월 27일 6월 10일 날 3명하고 그 다음에 7월 8일 3명 하면 끝나네. 진작 이랬으면 끝났잖아. 왜 이제 총선 끝나니까 이제 막 그러냐고. 70일 동안 안 하다가 지금 보니까 딱 2번 하면 끝나네. 그것도 6월 10일 3명, 7월 8일 3명 끝나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 피고인신문하고 변론하면 그게 끝나겠네. 그러면 이게 한 늦어도 9월 달 안에는 올 수 있겠네. 한 2번 더 해도. 진작 이렇게 했으면 총선 전에 놓은 거 아니야, 결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지만 이게 대장동은 계속 부르면서 쇼를 국민 앞에는 이게 원칙대로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재명이 끌려가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위정교사는 70일 동안 4번이나 변경해서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위정교사부터 빨리 했으면 총선 때 매일 했으면 결과 바로 나오잖아요. 간단한 사건. 기록도 몇 건 안 된다잖아, 배성희 변호사가. 첫째 문제. 그거는 아주 저는 사악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이 지연을 위한 쓸데없는 정의를 다 받아주는 문제.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이유. 김동연 판사 유창호보다 더 나쁘다는 진짜 내가 중요한 증거를 세 번째 대는데, 잘 들어보라고. 유창호가 뭐랬냐. 유창호가 영장 기각할 때 위정교사는 소명이 됩니다. 이랬잖아. 다른 거는 몰라도 위정교사는 범죄에 소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영장을 기각한 유창호도 문제지만 유창호까지도 위정교사는 범죄 소명이 됩니다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끊느냐고. 아니 유창호도 소명된다면 금방 기록만 봐도 위정이 된다는 거 아니야. 위정교사가. 근데 이렇게 끊느냐고.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고. 지금 이게 몇 달 됐습니까? 와, 70에 나오고 그전에도 이게 질질질 끌고 뭐 이게 병합할지 분리할지 질질질 끌고 이게 지금 몇 년 됐냐고. 이게 기소된 지가. 유창호도 소명된다잖아. 그러니까 유창호보다 더 나쁘지. 소명된다는 건 빨리 신속하게 하면 끝났잖아. 그러니까 유창호도 소명된다니까. 이게 유죄가 나오면 총선에 망칠 것 같으니까 판사 김동연 당신의 정치 성향 뭐 내가 고향이 전라도 장성익을 떠나서 본인이 정치 성향이 개입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든 이재명한테 불리한 재판을 총선 전에 막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냐고. 왜 판사가 정치하느냐고. 유창호도 소명된다 했는데 그러게 이렇게 끊느냐고. 일부러 총선에 영향 주려고. 이게 저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유창호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유창호도 소명된다 했거든요. 그 빨리 소명됐으니까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고의로 엄청나게 끌었거든요. 참 우리 사법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런 식으로 정치 눈치 보면서 판사가 법치가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판결도 정치 판결만 내리고 있으니 또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이 하는 거 보면 하는 짓을 보면 과연 실형을 때릴지. 김동연, 네가 마지막에 진짜 국민 앞에 제대로 사법부 보여주는 거는 이재명이 유일하게 법정 구속하는 거다. 야, 김용 재판에 알리바이 2명이나 구속됐다. 이재명은 반드시 법정 구속 해가지고 너 잘못을 씻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하니까 우리 국민이 누가 사법부를 믿겠냐고요. 믿겠냐고. 참 이게 한심합니다. 김동인 판사 각성하시고 제대로 이제 재판 정의는 2번에 끝난다 하니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서 1심에서 이재명을 법정 구속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